첫 번째 경기 라피드 B대 유르고르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라피드 B는 1차전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며 기세를 올렸고 2차전 홈에서는 초반부터 라인을 끌어올린 전방 압박 중심 운영이 예상된다. 자이들은 세컨볼 싸움과 압박 회피 능력이 뛰어나며 얀소는 스피드 기반의 측면 돌파와 크로스 타이밍이 날카롭고 브루크 슈탈러는 박스 안 위치 선정과 마무리 능력이 우수한 피니셔로 유르고르덴 수비 간격을 벌리는 역할에 적합하다. 전술적으로는 3-4-3을 활용한 전방 수적 우위와 측면 전환의 반복으로 유르고르덴 수비 라인을 흔드는 플레이가 자주 나온다. 유르고르덴은 스웨덴 내에서는 안정적인 점유 전개가 가능한 팀이나 유럽 대항전 원정에서는 멘탈 집중력 저하와 수비 전환 속도 저하가 반복되고 있고 프리스케는 볼 간수는 가능하나 압박에 약하고 주겔은 탈압박은 되지만 롱패스 정확도가 떨어진다. 팔레니우스는 순간 스피드는 좋지만 11대처에서 수비 시 위치 선정이 미숙한 편이며 특히 강한 템포에서 실수 유도가 쉬운 전개 구조를 갖고 있어 원정 불리함이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크다. 라피드 B는 원정 승리를 발판으로 홈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전방 압박과 공간 활용 전술로 유르고르덴을 공략할 준비가 되어 있고 유르고르덴은 전술적으로도 압박 회피가 어렵고 원정이라는 환경 자체가 경기력 저하로 직결되는 팀이며 결국 공격 전개 속도, 수비 압박 강도, 멘탈적 우위까지 감안할 때 라피드 B의 승리가 성립될 수밖에 없는 매치업이다. 두 번째 경기 첼시 대 레기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첼시는 1차전에서 3대0 완승을 거두며 전력 차이를 확실히 입증했고 2차전에서는 홈팬들 앞에서 리듬과 전개 템포를 그대로 유지하며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고 은쿤쿠는 박스 안 움직임과 마무리 감각에서 리그 정상급 자원이며 산초는 탈압박과 볼 운반에 능한 이선 연결골이다. 파머는 좌우 전개, 탈압박, 슈팅 등 다방면에서 기량을 갖춘 중심 플레이메이커로 첼시 전술의 핵심 축이며 특히 홈 경기에서는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높은 점유율을 기반으로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흔들 가능성이 크다. 레기아는 수비 숫자를 늘려 실점 억제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으나 중원 압박 대응력과 전진 전개 속도 모두 떨어지는 전술 구조를 보유하고 있고 모리시타는 활동량은 좋지만 전방에서의 득점 기대값은 낮고 리냐리스와 호디나는 수비 가담은 가능하나 공수 전환 속도가 느리고 무엇보다 500구조에서 좌우 커버링과 중앙 간격이 벌어지기 쉬워 첼시의 빠른 측면 전개에 수비 라인이 쉽게 흔들릴 수 있다. 첼시는 1차전에서 전력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었고 홈에서는 더욱 공격적인 압박과 세밀한 전개 중심의 운영이 가능하며 레기아는 수비 숫자 확보 외에는 뚜렷한 대응 전략이 없는 상태로 측면 커버와 중원 전개 모두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고 결과적으로 이 매치업은 기량, 전술 완성도, 흐름까지 모두 첼시가 가져가는 경기로 승리가 명확히 성립될 수 있다. 세 번째 경기 라치오 대 보데글림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라치오는 1차전 원정에서 0대2 패배를 당하며 뒤처졌지만 2차전 홈에서 템포와 전개 밀도를 극대화하는 운영이 예상된다. 디아는 볼을 지켜내며 박스 안에서의 침투 타이밍이 뛰어난 자원이고 페드로는 드리블과 크로스, 중거리 슛 모두에서 노련미를 보인다. 이삭세는 측면에서의 돌파와 전환 시볼 운반 능력이 우수해 수비 간격을 벌리는 역할에 적합하며 홈 경기에서의 높은 점유율 운영과 이선의 세컨볼 압박이 중심이 될 것이다. 보데글림트는 1차전에서 전환 속도와 공격 템포에서 우위를 점하며 승리했으나 원정에서는 수비 조직력이 쉽게 붕괴되는 구조적 약점이 반복적으로 노출된다. 회그와 하우게는 볼 운반과 활동량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수비 전환 시 속도와 간격 유지에서 문제를 드러낸 바 있고 살트네스는 중원에서 탈압박과 연결은 가능하지만 상대가 강하게 압박할 경우 볼을 끌고 나오는 능력은 한계가 있다. 라치오는 홈에서 반전 드라마를 쓰기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1차전 패배에 대한 동기부여와 공격 템포 상승이 중심 전략이 될 것이며 보데글림트는 조직적 압박 대응과 수비 간격 유지에서 명확한 약점을 노출하고 있으면 특히 원정에서는 전개 흐름이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된다. 결국 심리 전술 경기력 모두를 감안할 때 라치오의 승리가 성립될 수밖에 없는 경기다. 네 번째 경기 프랑크푸르트 대 토트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홈 경기에서의 템포 주도력이 뛰어난 팀으로 전방 압박과 세컨볼 장악 능력을 통해 경기 흐름을 틀어줄 수 있는 전술 구조를 갖추고 있고 에키티케는 제공권과 박스 안 움직임이 뛰어난 중심 자원이며 괴체는 노련한 탈압박과 좌우 전환 능력을 갖춘 조율형 이선 자원이며 차이비는 활동량과 속도를 바탕으로 한 전방 압박에 강점이 있어 토트넘의 좌우 풀백을 압박할 수 있는 핵심 자원이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며 공격 전개에서 핵심 연결고리 부재 시 전술적 응집력이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고 솔랑케는 제공권과 마무리는 갖췄으나 공간 침투나 빠른 전환 시 반응이 느린 편이고 존슨과 텔은 속도는 있지만 중원에서의 지원이 부족할 경우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발생한다. 특히 손흥민이 빠질 경우 위협적인 라인 브레이킹과 마무리 능력이 급감하는 구조다. 프랑크푸르트는 조직적인 압박과
전방 연계 속도가 뛰어난 팀이며 홈 경기에서의 템포 운영 능력은 유럽 대항전에서 반복적으로 입증된 바 있고, 토트넘은 손흥민의 출전이 불확실하며 출전하더라도 정상 컨디션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격 전개의 날카로움이 확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전방 압박 강도와 중원 연결, 마무리 정교함까지 고려하면 프랑크푸르트의 승리가 성립될 수밖에 없는 경기 흐름이다. 다섯 번째 경기 맨유 대 리옹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맨유는 최근 뉴캐슬전 대패 이후 수비 조직력과 라인 간격 유지가 붕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브루노는 전방 전개는 우수하지만 압박이 강한 상대에게는 템포 조율이 제한되고, 가르나초 역시 단독 돌파 외에 연계 능력은 부족한 편이며 300 기반의 수비는 커버 범위가 넓지 못하며 중원에서의 볼 탈취 실패 시 측면과 중앙이 동시에 뚫리는 구조적 취약점을 안고 있다. 리옹은 1차전 무승부를 통해 맨유의 구조적 약점을 확인했으며 2차전 원정에서도 중앙 압박 전진 침투 조합을 통해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팀이며, 미카우타제는 박스안 결정력이 뛰어나며 셰르키는 중거리 슈팅과 드리블 돌파에서 날카로운 옵션이며, 알마다는 공수 연결 구간에서 활로를 열 수 있는 전개형 플레이메이커로 맨유의 중원 압박을 흩트릴 핵심 자원이다. 맨유는 수비와 중원 전환 모두에서 전술적인 결손을 드러내고 있으며, 리옹은 압박 침투 조합을 바탕으로 중앙 공개와 간격 공략에 최적화된 전개 구조를 가동 중이며, 1차전 무승부로 인한 심리적 부담은 맨유에 더욱 크게 작용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홈 어드밴티지도 살리지 못한 채 맨유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여섯 번째 경기 빌바오 대 레인저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빌바오는 홈에서의 템포 주도와 압박 완성도가 매우 높은 팀으로 특히 유럽 대항전에서 홈 어드밴티지 효과가 강력하며, 니코는 측면에서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크로스 타이밍이 뛰어나며, 이냐키는 제공권과 침투를 모두 갖춘 중심 스트라이커고, 산세트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세컨볼 연결과 후방 빌드업의 핵심 고리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2차전 홈 경기에서는 전반부터 강한 압박과 속도 중심 전개가 예상된다. 레인저스는 1차전 홈 경기에서 무실점으로 버텨냈지만 이번 2차전에서는 주전 핵심 수비수 프레퍼가 징계로 결장하며 수비 라인이 약화된 상태고, 데서스는 피지컬 기반의 타깃형 자원이지만 연계 플레이에서의 기복이 있고, 아지는 창의적이지만 전술 이행력에서는 제한적이며, 체르니는 활동량은 풍부하나 강한 압박 환경에서는 볼 처리 미숙과 패스 정확도 저하 현상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빌바오는 전방 압박과 템포 조율 능력 모두에서 레인저스를 상대로 분명한 우위를 갖고 있으며, 형제 윌리엄스 조합의 돌파력과 산세트 중심의 조율 능력은 수비 결손이 발생한 레인저스를 상대로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이며, 레인저스는 프레퍼 이탈이라는 치명적인 전술 손실과 함께 빌바오 원정이라는 심리적 압박까지 겹치며 전반부터 끌려다닐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빌바오의 승리가 성립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